시비가 계속되면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실수로 제목은 까먹었.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차 하락이 오면 고점 대비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죽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다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 정도 하락폭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12주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맞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의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일단 통계를 보면은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계속 회복은 하고 있어요. 계속 회복이라는 게 이제 작년 12월, 올 1월 기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부동산 R124가 있고 KB가 있는데 세 군데가 조금 숫자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6개월, 1년 추이를 보면 돼요. 그러면 추이는 똑같습니다. 작년 11월, 1월 바닥이었고요. 그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이고 부동산은 통계가 이제 매주 나오고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변화가 있는 게 서울 수도권에야 뭐 6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부분이고요. 지방의 대구가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대구가 상승 전환됐어요. 통계도 실제로.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쭉 나오거든요. 잠깐 매주 유심히 보면 조금씩 이게 늘어나. 표를 보면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지역들이 늘어나가지고요. 이제는 보는 게 마이너스 지역이 뭐가 있지를 보는 게 이제 더 빨라졌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승 지역이 어디냐를 봤는데 이제는 하락 지역이 어디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일부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일단 변화가 있고요. 주간 한국부동산원은 176개의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상승 지역이 이제 하락 지역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KB 같은 경우는 숫자는 뭐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추이 자체는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부동산 R124는 지금 뭐 몇 주 연속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하락에서 올라와서 이제 보합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간을 종합해보면 뭐 회복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제가 앞서서 엘스 보고 왔다 했죠. 엘스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3억 8천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24억, 25억, 26억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이제 동탄하고 송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고민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송도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동탄을 가자.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동탄을 갔는데 동탄도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거의 한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아파트들 많았거든요. 고점 대비. 또 100으로 보자면 한 6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가니까 한 75, 80 수준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는다. 1, 2, 3, 4월 달 좀 거래가 좀 반짝 많이 상승 거래가 좀 되다가 최근에는 매수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가도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4억에 거래된 아파트 같으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8억, 9억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12억, 11억, 12억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반등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도 큰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미국이 갑자기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문제가 돼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또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렇게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로 잠시 두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만 두고 일단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올 하반기는 지금 같은 분위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의 최상욱입니다. 이번에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지난 한 주 동안 또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료들 중에서 또 뉴스들 중에서 주요한 뉴스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네프코는 지난주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그 인덱스 리포트를 쓰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서울 아파트 적정가 얼마이냐 이런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그 아파트 적정가 분석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파트에 대해서 그 분석 자료를 쓰는 거였는데 그 단순히 입지 분석, 상품 분석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적정가가 얼마 정도 되고 현재 가격이 좀 싸다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에 기반한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 수요가 있는지 하나둘씩 좀 체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글도 썼지만 글 외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 어땠고 저땠고 또 제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썼는지 그런 거를 마치 기업의 인덱스 리포트처럼 깊게 내용을 썼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00장이 넘는 그런 리포트를 첨부 파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동네에 있는 그 레포지 센터에 아이템에 갔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남 레포트 잘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8월 25일 날 또 올린 리포트를 우리가 말하는 건설의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두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러받지 못할 세입자들이 하반기부터 넘쳐날까봐 전세 시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보증금조차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다 받았고. 자기는 돈이 없다 지금 빼줄 돈이 없으면 알아서 빼온다가 이른바 뒷돌려 막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시장에서 소화불량이 걸렸다. 아파트가 이렇게 투기판이 돼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면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한 청년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5년차 직장인인 주현 씨는 2년 전 수도권 신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월급을 꼬박 저축해 놓은 후에 전세를 깨 이른바 갭투자로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겁니다. 딱 처음에 집을 보러 들어갔는데 햇빛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집이 빌라에서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햇빛에 대한 햇빛 잘 드는 집 그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이래서 주현 씨의 경제 상황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너도 나도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당시 분위기에 조바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사야겠다. 빨리 살 수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 당시에는 여기 다 못 사니까 갭이 커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도 집을 사게 도와달라. 3개월 4개월 정도 여기 괜찮다고 하면 여기로 가보고 퇴근하고서 딴 데도 가보고 주말에도 집 보러 가고 해서 당시 3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주현 씨 만약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다. 제가 볼 때는 100% 천사로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 매입 상반기 거의 한 19만 3천 건이가 됐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할 거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채가 많으면 일을 한번 터진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다. 제가 볼 때는 100% 천사로 갈 것 같아요. 최저에서 2위 수준. 지금 이 거래량이 시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좋은 판인데도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부동산, 특히 그 우리 한국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지금 네.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리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위기의 어떤 뇌관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상황 한번 좀 짚어보죠.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2년 전에 홍다가 한번 디폴트 빠졌다가 결국은 8월 17일 날이죠. 2년 동안 채무 상황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거 같이 하다가 구조조정 뭐 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홍다 17일 날. 근데 또 14일 날이었죠. 14일 날 그 비구위원 덕교원이라고 네. 한자로는 비구위원이 또 하나 터트렸어요. 완다도 있는 데다가. 비구위원이 액수가 좀 커요. 커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한 250조 어마어마하죠. 부채 규모가. 근데 그 중에서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8월 7일 날 남겨 들어왔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채권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그 달러로 한 2,250만 달러, 그거를 미처 못 갚았어요. 결국 이제 부도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7일이었거든요. 7일 날 못했는데 14일 날 홍콩 증시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로 갔고, 그리고 이게 3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 갚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채무자하고 협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거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영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미국 은행부터 해서 또 이게 터지니까 이게 진짜 글로벌 전체를 또 어떤 유동성 확대가 버블이 일어난 게 맞아서 결국은 이게 조정이 되는가라는 큰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나냐 이어지냐잖아요. 확대되느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9월 4일은 서희초 교사가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부와 교사의 대립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마음의 짐을 헤아리겠다. 다 같이 결정했으니 불편함과 걱정을 함께 나눌 것이다. 세종시 해밀초 학부모의 입장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돌봄 공백도 돌봄 교실을 연장하거나 원데이 수업을 개설해 학부모들이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도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학부모 10명 중 9명이 9월 4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하는 걸 찬성했다는데 최종 결정은 오늘 학교 운영위에서 난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선생님의 49제인 다음 달 4일 수업을 하루 멈추고 추모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 지금까지 전국의 교사 8만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휴가를 쓰거나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교사 복무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국교육청에 재량 휴업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 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절기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을 받아 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지지한다며 도시락과 대체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쉬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방학도 기간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이를 바로 맡길 데가 또 없죠.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번복하는 학교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49제 추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전북과 제주 등에선 지역별로 방과 후 자체 추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